국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한 전문가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정주인 교수를 모셨습니다. 명지대 산업대학원의 국제교류경영 전공과정은 국내 최초로 2000년에 개설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다문화 교육 부문 대상을 받으셨죠? 저희 나라에서 2000년도에 최초로 이민학이라는 새로운 실무 학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산업대학원 안에 그냥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석사과정으로 진행이 됐고요. 2007년도에 체류 외국인 100만 되는 시점에 저희도 명칭이 변경이 돼서 2009년도에 국제교류경영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을 중시하는 학문에서 현장을 각 분야별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이론들이 필요한지, 어떤 실무가 안 돼서 이론 학문이 더 접목이 돼야 되는지, 현장 개척과 직업군 개발의 목적을 두고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배출하는 석사과정의 정규 학위과정 학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물류이동 이상으로 인간이동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들어오시는 분까지 저희가 이민정책이라는 것을 교류 차원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송출 개념과 수민 개념을 병행한 제대로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목표로 삼고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민 다문화학의 학문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하신 이 분야의 선구자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깊숙이 진입한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으로 인한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돼서 지금 3차년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문적인 진화 과정은 이민이라는 개념은 그냥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싫어서 나간다 이런 개념도 많고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개념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싫어서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찾아서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개념은 많이 부각이 되는데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개념이 2007년도에 이제 법령화로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대상을 어디를 잡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할 때 외국인의 출입국 법령에 의해서 행정부가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입국, 체류, 출국까지 모든 것을 관할하는 행정부가 출입국 관리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출입국 소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행정도 하고 사법고시도 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입국 관리 법령을 공부하는 전문가를 배출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국을 들어올 때 어느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희는 이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관할하는 부처가 별도로 없고 하나의 법무부 산하 안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을 관할하는 부처가 중앙기관만 20곳입니다. 자, 그 20곳을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지는 지금 그게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서 왔고 정착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화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어와 생활과 문화를 잘 숙지시켜서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과 언어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하나의 다문화고 다문화 정책이고 이민 정책이지 이걸 어떤 한 가지의 단어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로 구분을 한다든지 이
다문화라는 별도의 단체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한국인과의 괴리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학문이라는 거는 틀을 잡아줄 수 있고 정책과 방안의 제안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 요소는 또 무엇일까요? 이민학이라는 학문이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그 만들어진 학문이 2007년도에 이제 중앙기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개 대학에서 40시간과 80시간의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라는 교육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2000년도에 이미 학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만으로는 전문가를 배출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학문화로 정착이 시작된 게 2015년도에 모든 법령화, 출입국 관리 법령화에 의해서 22개의 교과목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관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법령 시행 규칙에 의해서 교과목이 필수, 선택, 나뉘어져서 현장 실무 수업까지 그렇게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년 계획이 지금 현재 사이버 대학과 일반 대학을 전부 총해서 59개 대학이 법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 다문화학이라고 해서. 근데 이 이민 다문화학을 해서 배출되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배출 수가 사실 5,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 그건 뭐냐 하면 공부를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심리 상담을 하듯이 잠깐의 16주의 코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서 바로 상담이 적용되는 그런 학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벌써 180개국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각국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자,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을 모르면서 각 나라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차별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문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다문화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 기준이 아직까지도 나눠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거는 하고 나서 그 학문을 현장에서 펼칠 수 있을 때 저희가 현장과 이론이 접목된 제대로 된 학문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태국에서 오신 분이 저희 나라에 체류하시는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저희가 비자 타입을 제공을 할 때 관광으로 왔느냐, 여행으로 왔느냐, 아니면 취업으로 왔느냐, 우리나라 비자 타입 자체가 38가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 다 기본적인 의무교육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옆에 방글라데시인이 무슨 비자로 왔는지 이걸 알아야 그 사람과 접촉이 되고 소통이 되는데 어느 한 기관에서만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방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이게 멀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바로 석학만을 가지고 공부만 이론만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학문은 학교 안에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 안에 50%의 석학 교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저 같은 현장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현장 교수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재적소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이론 지식이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학교 안과 밖이 5대5를 이루어준다면 정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다문화 정책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결혼을 하러 들어온 국제결혼 가정 여성들은 17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통 번역을 하셔서 우리나라 중앙 20개 부처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하고 왔지만 여성으로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시어머니 남편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 어느 부처에서 다문화 어떤 활동들이 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방학 때 7박 8일로 발극을 하듯이 자원봉사 다 보내버립니다. 자, 이런 거를 비교할 때는 다문화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 어릴 때는 무조건 어떻게 많이 먹고 많이 자라고 아프지 말고 좋은데 멀리, 이런 거는 방송에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서울대 출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가면 된다. 자, 그 목표가 아이한테 행동의 방향을 못 잡아줍니다. 왜? 이미 학교를 정해놓고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체험학습이든 뭐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신 준비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학생을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포럼을 한다. 왜 성인만 합니까? 초중 고등학생들 발제자, 토론자로 내세워서 그냥 바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리면 자기 의견 내고 스스로 활동하고 책 많이 읽고 독서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내가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 국제 변호사가 무슨 토론회를 한대, 포럼을 한대. 이걸 스스로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 부모와 누구의 입김 없이 자기가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찾고 자기가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 잘 보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레포트를 하나 써도 자기 주장이 70%가 들어갑니다. 책을 많이 읽고 하면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지혜를 활용을 해주는 공간 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 합니다. 조금만 발표를 해도 뭐가 좀 이상한 눈빛처럼 머뭇거리게 되고, 그런 게 없게 하려면 학교 밖에 보조 역할로 체험 학습장이 전국에 뻗어 있는 그 학습장이 교육청에서 저는 교과목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론으로 익힌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대학 가서 전공 찾아서 공부하고 그때부터 찾아라 늦습니다. 이미 이렇게 강력하게 강하게 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학부모들은 이미 아이들을 3개국어 키우고 있고, 이제 막 국제결혼이나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디서 지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사람 왜 받았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도저히 적응이 안 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받아들인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시스템 정책 잘못 아닌가요? 어떻게든 찾아가야죠.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하잖아요. 너네가 찾아와잖아요. 왜? 센터고 뭐고 다문화를 하겠다라는 기관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실질적인 오신 분들은 거기를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정보 문제고요. 기본적인 국민 전체의 다문화 의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